안녕하십니까, 이진곤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. 206명이 출석을 했는데요. 185표가 찬성이었습니다. 반대는 6표, 기권은 15표였습니다. 반대 6표 모두가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김무성 의원,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그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반대하는 이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. 거기 보면 이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이제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, 이런 뜻을 밝히고요.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.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상위 30%는 줬다가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이냐,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맞는 말이죠. 장난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.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드릴게요, 모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래가지고 100% 다 드립니다 해놓고는, 자, 그중에 30% 상위는 돈 도로 돌려주세요. 그냥 돌려달라는 이제 근거가,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기부금 형식으로 돌려주세요. 예?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요. 그럼 만약 안 돌려주면 나쁜 국민 되는 거 아닙니까? 수전노 되는 거죠. 치사한 사람 되는 거고. 이렇게 되면 왜 애먼 사람한테 달라지지도 않던 돈을 준다면서 돈 줘놓고 난 뒤에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를 합니까? 이게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. 김무성 의원이 특히 강조했지만은요, 이거 포퓰리즘 맞습니다. 그리고 포퓰리즘 굉장히 위험한 거죠. 그게 나쁜 것 누구나 다 압니다. 그래서 여섯 사람도 아마 이 포퓰리즘 반대한다 이런 뜻에서 반대를 했을 텐데요. 그런데 그게 참 곤란하거든요. 왜? 이번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그 요인이 뭐겠습니까? 가장 큰 요인. 돈 뿌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? 돈을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럽니까?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리듯이 그렇게 살포했죠. 그래서 아마 표를 많이 얻었을 거다. 이거 상식적인 추측입니다. 아마 그럴 거예요. 국민들도 이 포퓰리즘 위험하다는 거 알죠. 그런데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? 저도 나이가 좀 됐는데요. 밖에 나가면 자, 노인들은 전부 미래통합당 지지할 거다.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. 왜? 이 노인들일수록 생활력이 이제 약화되잖아요. 돈벌이도 이제 떨어졌고.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할 때가 정부밖에 돼 있겠습니까? 정부의 복지 정책. 그러니까 노인들의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. 그러면 포퓰리즘 안 돼, 그거 위험해,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면서 다른 대안 제시 못하는 야당이 이쁘겠습니까? 아니면 어쨌든 내일은 어떻든 여하튼 오늘은 돈을 주는 여당이 이쁘겠습니까? 이럴 겁니다. 예. 경제가 어렵다고? 그래서 주는 돈 안 받으면 경제가 나아져? 또 결국 국가 부채가 쌓이면 어떻게 하겠어? 나라가 망해? 아니겠지. 해결책이 나오겠지. 민주당은 어쨌든 주겠다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말만 가지고 위험하다면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뭘 줄 수 있어? 이렇게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? 어느 쪽이 더 인기를 얻겠습니까? 포퓰리즘이 위험한 건 맞죠. 저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. 여섯 사람, 그 반대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. 그 문제는 이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정치 경향이 됐습니다.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포퓰리즘적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? 그래서 말인데요. 포퓰리즘 안 된다. 이 주머니는 꼭 쥐어야 된다. 애껴 살아야 된다. 이것만 능사는 아닙니다. 왜? 당장 필요로 한 국민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포퓰리즘은 안 된다가 아니고 좌파적 포퓰리즘은 안 된다. 우파적 포퓰리즘도 있다. 이걸 입증해 보여야죠. 그러니까 당신들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할 때 우리는 전복이 머니도 살포할 수 있어. 대신에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. 시장 경제 체제, 이것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우파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합니다.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,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사람한테는 그게 책무예요. 가장 기본적인 책무. 그런데
이 지금 좌파가 지금 무슨 소득 주도 성장론, 구름 잡는 얘기,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우파의 자격이 없는 거죠. 우파는 돈은 쓰되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. 뭐 소상공인, 또 뭐 노인들, 저소득층, 자영업자들, 이 사람들 도와줘야죠.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돈을 살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대신에 돈벌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극 지원해야죠. 근데 좌파는요, 우리가 기업 적극 지원하겠습니다, 이 소리 못해요. 왜? 자기들 원칙이 반하니까. 그렇지만 우파는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는 돈을 쓰되 그걸 버는 사람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 왜 못합니까? 할 수 있죠. 이런 식으로, 이거 저는 뭐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야죠. 돈을 무조건 쓰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쓰는 그런 성장 정책을 우리는 추구한다. 이렇게 말하면 되죠. 또 그런 길을 찾으면 되죠. 지하수가 풍부하면요, 물을 아무리 길어도 됩니다. 우물에서. 근데 만약 밑에 지하수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지하수라는 게 뭡니까? 그 우물에다 물을 계속 공급시켜주는 공급원 아닙니까? 그게 말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죠. 만약에 그것이 말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물에 뭐 아무리 거기서 물을 퍼내려도 우물 자체가 말라버리니까 물이 안 나오죠. 그 바로 그런 정책. 언제든지 물을 퍼낼 수 있는 그런 우물을 만드는 정책. 이건 자유우파가 할 수 있는 겁니다. 좌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자꾸요, 앞으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안이 있는 그런 포퓰리즘, 자유우파적 포퓰리즘, 이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. 아니면 뭐 계속, 그거는 위험해요. 그 위험한 건 알아. 국민들이 말할 때는 위험한 건 알아, 그래. 근데 어떻게 하자고. 우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거 못하면요, 다음 정권 못 찾습니다. 왜? 좌파들은 계속 또 부어댈 테니까. 그 후유증, 그 부작용은 훨씬 후에 나타나거든요. 그 베네수엘라 경우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무조건 뭐 우리는 이 정책적 순수성, 양심 이런 걸 지킨다 그래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. 같이 줄 수 있어야죠. 대신에 좌파는 생각도 못하는 돈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빨리 그런 지혜를 모아서 그런 대안을 찾으십시오. 그 다음에 정권 되찾겠다고 나서십시오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